공시지가 왜 상승이 됐냐? 공시지가 상승 이유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부동산 공동주택 매물 쏟아질까요? 시장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공시지가 핵폭탄, 급매물 나올까, 집값 하락 조짐 보일까 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다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세금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 이 급매물을 내놓을까? 그에 따라서 이 급매물로 인해서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일까 말까 라는 오늘 부동산 지가 어떻게 될지 향후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돈 되는 정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규제 정책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냐? 답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시지가 왜 상승이 됐냐? 공시지가 상승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의 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 분들, 고가 아파트 집주인분들 큰일 났습니다. 왜? 바로 세금 폭탄이 요번에 엄청나게 가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고가 아파트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세금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동산 공동주택 매물 쏟아지나 앞으로의 시장 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는 시간,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규제 정책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앞서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이유 바로 이것인데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부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는 19.08%, 약 19%가 상승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경기도 지역 보시게 되면 23%, 그 다음에 서울로 봤을 때는 19%, 그 다음에 인천 13%, 그 다음에 세종이 70%, 가장 많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약 10% 안팎으로 10% 넘게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고, 제주도를 보시게 되면 1.72%로 최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9%가 공시 가격 자체가 변동률, 그만큼 상승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정말 보유세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 자체가 공시지가로 반영이 됨에 따라서 그만큼 세금 반영이 될 때 공시지가로 반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세금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 자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토부 올해 공시지가 1.2%밖에 안 올렸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상승이 됐냐? 그만큼 집값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그만큼 올라간 것이다. 1억이 올랐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1억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고, 10억이 올랐으면 10억에 맞춰서 그만큼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요번 상승률은 바로 국토부가 올린 1.2%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집값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의 간접적인 메시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23년도까지 공시지가 자체를 90%로 끌어올리겠다, 정부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3%씩
매년 3%씩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매년 3%씩 끌어올리면서 공시지가가 그만큼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은 당연히 매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주택자분들 지금 세금 부담이 되면은 집을 팔아라, 이게 바로 정부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가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 분들을 겨냥한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간접적인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하지만 지금 정부 자체가 세금적으로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지만 현재 부동산 상황은 관망세거나 아니면 보합세,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지가 세금적으로 이렇게 정부 자체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지가 하락하고 있나요? 하락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양도세 부분, 양도세. 정말 양도세 80%를 납부를 해야지 양도세 부분 정말 8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8억을 세금으로 내고 이익은 그만큼 2억밖에 안 됩니다. 2억이라는 돈을 가지려고 이렇게 양도세를 내야 될까요? 그래서 80% 양도세 납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계속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세 전환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월세로 전환하면서 이 세금적인 부담이 되는 분들의 경우는 월세를 전환해서 세금을 바로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서 현재 매물은 잠기는 상황, 현재 그렇게 지금 부동산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세금적으로 부담을 주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부담을 주고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의 집 자체를 전세로 놔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월세로 전환하면서 이 세금적인 부담 자체를 세입자한테 전가하면서 본인의 세금은 세입자가 납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공시지가는 상승을 했지만 정부의 메시지 자체는 집 팔아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왜? 양도세 부분 너무 중과가 심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로 지금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분들, 고가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집주인분들 큰일 났습니다. 왜? 세금 폭탄, 정말 세금적으로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유세를 보시게 되면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자체를 지금 정부 자체에서는 6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6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특례 세율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례 세율을 주고 있다. 그만큼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도 내용 헤드라인 머릿말을 가지고 왔는데 공시가격 상승, 세금 폭탄 사실 아니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머릿말에 나와 있고요.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공시가격 인상, 재산세 세수 3,600억 늘어날 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공시가격 상승은 됐지만 세금 폭탄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 자체가 늘어나는 세수 자체가 3,600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19%라고 말씀을 드렸죠. 19%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산세 세수는 3,600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자체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가구 수 중에 92%에 달한다. 정말 많은 이제 주택이 92%에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8%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8%한테 이 92%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이제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나머지 8% 정말 고가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 분들이 이 8%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8% 안에 3,600억 재산세를 이제 그만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6억 이하 주택 세금은 감소합니다. 무려 92%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럼 나머지 8% 분들은 여기에 3,600억 원의 세금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억의 주택 이하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92%. 하지만 나머지 8%가 3,600억 원의 세금 자체가 증가하는 그런 세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억을 내고 있으면은 내년에는 거기에 배가 되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분들 정말 엄청난 세금 폭탄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금 자체 정말 공시지가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됨에 따라서 이제 고가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분들 세금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부동산 공동주택 매물 쏟아질까요? 시장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도 공시가격 공동주택 분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6억 이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플러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이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6억 이하까지는 바로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6억부터 9억까지는 세금은 나오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9억부터 이 30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금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울의 비중 자체가 9억부터 30억 초과 주택 자체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정말 많은 주택이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많은 이제 고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에 집중된 고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부세, 재산세, 세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금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디부터 나올까요? 바로 어디부터 나올까요? 매물 중 가장 안 좋은 지역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이 있으면 그 둘 중에 본인이 가장 안 좋은 주택을 먼저 팔겠죠. 가장 안 좋은 주택을 팔게 되면 그만큼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거고, 매물이 안 나오는 지역의 경우는 그만큼 지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 양극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초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고가주택 매수자 똑같은 부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고가주택 자체의 입지를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 자체도 정말 최상입니다. 최상.
인프라 자체 정말 좋은 곳에 고가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가가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겠죠. 그만큼 입지 자체, 생활 인프라 자체가 좋은 곳에 고가 아파트들, 공동주택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초양극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물이 나와도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매물이 나와도 고가 주택,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6억 이하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부자는 버티겠죠, 당연히. 당연히 월 수익이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겠죠. 왜? 양도세가 너무 중과가 심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버티고, 그 다음에 중간계층은 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겠죠. 그만큼 세입자한테 세금적인 부담을 바로 전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민분들은 접근하기 힘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만큼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서민분들 정말 10억 모으기, 정말 평생 모아야 10억 모을까 말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가 아파트라고 하시면은 15억, 지금 9억 이상에서 30억 이상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서민분들 들어갈 수가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서민분들은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매물이 나와도. 그러면은 부자들의 잔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 정말 20억, 30억 아파트 매수할 수 있겠죠. 그만큼 매물이 나와도 또 부자가 그 매물을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잔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물 폭탄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 나와도 고가 아파트가 나옵니다. 9억 이상의 아파트 자체가 나옵니다. 그만큼 서민분들 접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매물 폭탄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혜택을 준다면 몰라도 양도세 중과 80%까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시장으로 나오기 힘든 현재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매물 자체가 현재 서울 도심, 경기도권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물 자체가 현재 나오게 하려면은 양도세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줘야지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급 자체, 정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런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부 자체가 세금적으로 이 양도세 부분 너무 중과를 심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너무 규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물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매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수요에 따라서 그만큼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지가 예측했을 때 지가 하락은 없다. 그만큼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상승장을 유지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매물 폭탄 앞으로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는 오히려 상승장을 유지할 것이다, 아니면 보합세를 유지한다던가. 두 번째, 주택 가격 왜 상승장일까요? 바로 서울 도심 자체의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족한 상황을 현재 정부도 인지를 했고, 이 부족한 것을 3기 신도시라든가 이사 공급 대책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LH 사태 터졌죠.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정부 자체의 신뢰도가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많은 민심 자체가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의 수요는 그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급의 원리로 인해서 지가는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 자체의 공급 계획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사 대책이라든가 3기 신도시 정말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급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로 인해서 양도세 정말 다주택자분들 이 물건 자체를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양도세 때문에. 이 양도세를 어느 정도 인하를 해주고 공급 자체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 시장 자체가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집값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텐데 이 정부 자체는 세금적으로 너무 많은 중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택 공급, 그 다음에 양도세 인하 계획 없으면 집가는 계속적으로 지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집가 상승률에 따라서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락에 의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 집가 상승이 꼭지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매물이 쏟아지면 그만큼 집값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매물은 쏟아지지 않는다. 그만큼 세금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 몇몇 분들만 이렇게 고가 주택으로 이제 매물이 나올지언정 그 매물 자체도 서민분들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왜?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이 된 것은 부자들의 잔치일 뿐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바로 공시지가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 이런 고가주택, 아파트 위주로 매물이 나옵니다. 즉 서민분들은 쉽게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부자들의 잔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집가 하락은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